오늘은 정화일간 운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되도록이면 좀 빨리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일단 대략적인 흐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 정화일간 같은 경우는 다른 일간과는 다르게 천간에 정임합이라는 이슈가 걸려 있죠. 일간과 합의된다는 그 이슈가 걸려 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 상담을 하다가 어떤 분이 그걸 물어보시더라고요. 천간에서 합이 먼저 되느냐, 아니면 뭐 극이 먼저 되느냐, 생이 되느냐, 이제 그런 질문을 하셔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드리는 게 좋겠다 싶어가지고, 어차피 이제 정화일간 분들이 내년에 정관과 일간합이 되니까 이제 그 얘기를 드리면서 같이 설명을 한번 드릴 거고, 정화가 임목을 만났을 때 또 어떤 의미가 있는지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정화일간에게 이민년이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종합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일주별로 정사일주, 정유일주, 정축일주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정해일주, 정묘일주, 정미일주 또 어떤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정화일간의 지난 7년을 한번 살펴볼게요. 제가 응답하라 2016이라는 영상을 올렸는데, 이라고 했는지는 그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어디선가 보니까 이제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사람의 세포는 이 7년마다 모든 세포가 다 변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7년 전에 나와 지금의 내가 사실상 같은 사람이라고 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냥 과학적으로 보자면 7년 전에 내가 지금의 나와 같다고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세포가 다 변했으니까. 근데 이게 사주로 보자면 7년 전의 병신년과 7년 후는 천간에 충이 되고 지지로도 충이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참 묘하죠. 그래서 7년 전에 어떤 꿈을 꾸고 있었는지, 어떤 마음을 먹고 있었는지, 그때 못다 이룬 꿈은 무엇이었는지 그걸 생각해보자는 취지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 생각에는 이때 2016년도에 이미 오징어 게임이 시작됐다고 생각을 했어요. 2016년도에 오징어 게임이 시작이 돼서 많은 사람들이 2018년도에 많이 아웃이 된 거죠. 2018년도에 거의 절반 이상이 아웃됐어. 2017, 2018년도에 1차 게임에서 아웃이 됐죠. 의학하고 아웃이 되고, 그리고 2019년도 넘어오면서 다시 두 번째 게임이 시작이 돼서 2019, 2020이 넘어오면서 2차 게임에서도 많이 아웃이 돼요. 그리고 2019, 2021이 넘어오면서 이때도 또 한 번 또 걸러지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뭐냐면, 정말 정화일간이 제가 봤을 때는 이 오징어 게임의 진정한 승리자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드렸어요. 어떻게 보면 2016에서 진짜 2022년까지, 2021년까지 꾸준히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게 정화거든요. 2016에서 2021년까지 꾸준히 살아남을 수 있었던 그 글자 중에 하나가 정화라고요. 그래서 이때 잘 버텼던 정화일간 분이라면 정말 내년에는 진정한 승리자가 될 거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천간운 대입하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합이 먼저냐, 극이 먼저냐, 색이 먼저냐, 이거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걸 간단하게 설명드리기가 쉬운 건 아닌데, 천간에서 이렇게 재성운이 만약에 들어온다고 쳐봐요. 천간에서 재성운이 들어오게 되면 이제 누가 가장 먼저 뛰어나가겠어요? 그럼 일간이 뛰어나가겠죠. 돈을 받잖아요. 내가 극하려고 제일 먼저 뛰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극을 하는 대상이 가장 먼저 움직이는 게 돼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재성과 합하는 인성이 있다고 쳐봐요. 음일간 같은 경우는 편인이 재성과 합을 하니까, 그럼 이 경우 같은 경우는 왜 일간이 세뱃돈을 받다 이거예요. 세뱃돈을 받았는데 편인 엄마가 중간에 개입해서 가로막는 거예요. 세뱃돈 엄마한테 맡겨라 하고 앞에서 막는 거잖아요. 잠깐만, 이렇게 얘기하니까 좀 이해가 안 되실 것 같은데, 편관운이 왔다고 쳐봐요. 편관. 여러분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편관, 일간한테 식신이 있어. 이분한테는 편관이 정말 무서운 운이 아니에요. 이분한테는 편관운이 무섭지가 않아. 왜? 이 편관을 극할 수 있는 이 식신이라는 것이 있다 보니까 그냥 얘 날라오면 내가 극하면 돼. 극하는 게 얘가 뛰어나간다니까요. 그래서 이 편관운이 그렇게 힘든 운이 아니에요. 이분한테는 오히려 편인운이 힘든 거예요. 편인운이 불편한 거예요. 편인이 날라오게 되면 여기에 재성운이 있어야 돼. 재성이 있으면 돼요. 천간에 어디인가에 재성이 있으면 이 재성은
인성을 극하거든요. 또 극하는 게 먼저 뛰어나가서 극을 하니까 그것도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운에서 날라왔을 때, 자 보세요. 운에서 날라왔을 때 극을 하지 못하잖아요. 극이나 합을 하지 못하고 그냥 냅두게 되잖아요. 만약에 편관이 날라왔어. 편관이 날라왔는데 편관을 칠 수 있는 식상이 없고 그냥 인성만 있다고 쳐봐요. 인성만. 그러면 뭐 편관이 인성을 생해서 생이 먼저냐 아니면 일간을 먼저 극하냐 뭐가 먼저냐 그게 의문일 수 있잖아요. 편관이 인성을 생해서 생이 먼저냐 편관이 일간을 극해서 극이 먼저냐 그걸 모르겠다는 거잖아요.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내가 어떻게 못한다는 거예요. 응?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어떻게 못한다고 얘가 생을 하던 극을 하던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 맘대로 한다는 거, 지 맘대로. 인성을 생하던 일간을 극하던 가만히 있어야 된다는 거야. 일간 이주로 이 편관을 컨트롤해가지고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해가지고 이렇게 다루는 게 아니라 생을 하는 것도 봐야 되고 나를 극하는 것도 그냥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생을 한다는 것도 생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건 아니거든요. 만약에 지하철에서 성추행하는 변태라고 쳐봐요. 변태가 와가지고 그렇게 막 더듬더듬 하는 것도 가만히 서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응? 그렇게 생을 하는 것도 서 있어야 되고 극하는 것도 가만히 있어야 되는 상태가 되니까 그걸 참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 되면 불편하죠. 그쵸? 그러니까 운을 내가 컨트롤할 수 있냐 없느냐의 차이가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내 의지대로 내가 컨트롤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운이 아무래도 좋다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관이라는 건 어때요? 관이라는 건 나를 극하는 거잖아요. 관이라는 건 나를 극하는 거라서 아무래도 일간과 합이 되면 좀 어느 정도 협의점을 찾는 거잖아요. 일간과 합이 된다. 일간과 협의를 통해서 뭔가를 한다는 소리가 되니까 지금 지지는 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지까지 말씀드리면 너무 내용이 복잡해지니까 제가 지금 정화일간 분들 일간이 관과 합의된다는 내용을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복잡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간과 합의된 상태에서 인성을 생한다는 건 그런 의미예요. 얘 맘대로 인성을 생하고 뭐 그런 게 아니라고. 나하고 어느 정도 합의점을 찾아서 내가 그냥 무조건 뭐 내 의사와 상관없이 나한테 사랑을 주고 뭐 그런 게 아니라고요. 그런 거 없이 그냥 생만 주면 스토커지. 안 그래요? 그런 건 말 그대로 스토커가 되는데 일간과 합의돼서 인성을 생한다는 건 나하고 어느 정도의 협의를 통해서 인성을 생한다가 되니까 전반적으로 정화일간 나쁘다고 할 수 없겠죠. 나쁠 게 없지. 일단은 뭐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더 드릴 말씀이 많지만 이 부분은 별도로 주제로 삼아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부분인 것 같고 일단은 그렇다는 것만 알고 계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정임합이라는 거는 또 목이라는 지향점을 갖는다는 거예요. 정임한 목으로 뭔가 새로움의 시작, 새 출발, 인성의 탄생 그런 걸 뜻해요. 관과 일간이 합을 해서 이게 뭐 생명의 탄생과 같이 뭔가 하나 인성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방금 설명드린 것과 같이 운에 휘둘리는 것이 아닌 들어오는 운에 휘둘리는 것이 아닌 일간과 관과 합의돼서 목이라는 지향점을 찾는다는 것인데 더욱 중요한 건 있잖아요. 지지의 인목이 있으니까 더 그게 확실하다는 거예요. 지지의 인목이 있으니까 바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냥 생각만 하고 지지가 반대의 방향이면 그냥 생각만 하고 현실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가 될 수 있는데 이거는 더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 돼요. 환경도 뒷받침이 된다는 소리거든요. 이게 생각만 그런 게 아니라 환경까지 뒷받침이 된다. 여기 보시면 이제 신랑을 유혹하는 거잖아요. 신랑을 유혹해가지고 아내가 그 이제 관과 합을 해가지고 아이를 이렇게 가질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아이를 가지려고 합의를 해가지고 새로운 생명을 가지려는 모습. 그리고 이거는 이제 취업 가능하겠죠. 관과 내가 합의를 한다고요. 취업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소리고 그리고 국가나 정부나 합의를 통해서 이게 또 인성이 되니까 부동산을 통해서 여기가 내 땅이다 라고 확인을 받는 거잖아요. 뭐 그런 의미에서 이 사진들을 한번 넣어봤고요.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해요.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해요. 관과 합의를 통해서 이런 인성의 자격을 취득을 한다. 정화가 인목을 만났다는 거는 그래서 그런 의미예요. 이거 때가 됐다. 지지로 오는 글자는 인정받고 확인받을 때가 됐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이건 또 정인을 만난다는 소리가 되고 아니면 내가 만나러 간다는 소리도 되고요. 그리고 또 이건 내가 낳은 곳으로 가려고 하는 것이기도 해요. 생각해보세요. 내가 지금 있는 곳이 마음에 드는데 너무 마음에 드는데 옮기려고 하겠어요? 내가 낳은 곳으로 좋은 환경으로 찾아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게 내가 쫓겨나는 게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뭐 내가 쫓겨나는 게 아니라 내가 더 좋은 데로 가고 싶다라는 마음이 커지는 거예요. 지지인목이란 건 정인이란 건 그런 거예요. 내가 더 좋은 환경을 찾아가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동과 변화가 더 일어난다는 거죠. 내가 만약에 중소기업에 있었다면 뭐 대기업과의 합병이 되는 바람에 더 큰 데로 이동을 하게 된다든지 그리고 뭐 한 자리를 얻을 수 있겠죠. 정화가 합을 해서 자격을 얻잖아요. 그럼 자리를 하나 얻는 거예요. 근데 아무래도 극은 극이에요. 합이라도 수화가 극은 극이니까 서로 맞출 건 맞춰야 되는 거거든요. 합이라도 극은 극이니까 나를 변화시켜야 되는 과정이 되기 때문에 이런 감정적인 소모는 필요할 수 있다. 감정적인 소모는 따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화가 이민을 본다는 건 이 이민이라는 관 속에 내가 속함으로 인해서 한 자리를 얻을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이거 만약에 작은 업체를 운영하시던 분이라면 뭐 관청에서 하청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 의미예요. 작은 업체를 운영하시던 분이라면 관청에서 작은 자리 하나를 얻을 수 있다. 근데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관의 모습에 맞춰야 될 거 아니에요. 세금도 제대로 내야 될 거고 그리고 사업자 신고도 해야 될 거고 그전에는 그냥 영세하게 하셨던 분들이라면 맞춰야 되잖아요. 그거를. 그래서 이 관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관이 없으신 분들은 하다못해 제가 이렇게 상담 신청할 때만 봐도요. 제가 이제 상담 신청 안내 해가지고 안내란을 올려놨는데 뭔가 이렇게 관이 좀 상관경관되거나 아니면은 좀 약하거나 오히려 관이 없으신 분들보다도 일시에 관이 있으신 분들이거나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자기 기준에서 이렇게 신청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저한테 맞춰가지고 양식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신청하시는 게 아니라 자기 기준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신청을 하신다고요. 밤 12시에 지금 되나요? 라든지. 그러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년은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기준에 맞추는 게 아니라 이 관의 기준에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일주별로 이제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관이 어디서 나온 건지 확인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관의 출처를 일단 봐야죠. 이 관의 출처가 확실을 하면 정말 이게 국가기관이나 사회에 있는 관이라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런 상황이 될 것이지만 뭐 일시에서 투관한 성분이라면 개인적인 관이 되겠죠. 개인적인 가정사나 뭐 그런 것이 되겠지만 연월에서 나왔다면 이 사회와 관련된 것이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 계속 말씀드렸던 게 그렇게 정화가 이민을 만났다는 의미는 그런 의미가 되고 지난 2016년도부터 오징어 게임을 계속 해오셨잖아요. 지난 2016년도부터 계속 그게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이때 신중에 인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2016년도에. 그래서 신유술 이때 한번 1차 게임 끝나고 신유술 그리고 2차 게임이 해자축 이때 한번 끝나고 여기서 살아남으신 분들이 내년에 이제 승리자로서 인정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만약에 수험생들이라고 한다면 진짜 이때 공부하셨던 분들은 내년에 합격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구간을 견디기가 쉽지가 않았거든요. 보통은 요럴 때 전향을 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모습을 많이 바꾸신다는 거죠. 해왔던 거를 뭐 다른 형태로 바꾸신다는 건데 전 이제 상담하면서 그런 말씀을 제일 많이 드려요. 이제 질문 중에 뭐 해도 되나요? 뭐 내년에 뭐 해도 되나요? 많이 물어보시는데 상담 오셨던 분들이라면 저한테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기적을 바라시지 말라고. 왜 기적을 바라시냐고. 기적을 바라시지 마세요. 기적을. 왜 기적을 바라세요? 지난 기간 동안 해온 게 있는데 제가 이제 뭐 평생을 얘기한 것도 아니에요. 지난 3년 노력한 게 있는데 여기서 성과를 올려야지. 2016, 2017, 2018에서 그래 여기서 뭐 중단했다고 쳐요. 여기서 뭐 안 될 수도 있어. 2018에서 끊겼을 수 있어요. 그럼 최소한 지난 해자축 이 3년에서만큼은 다시 이어서 하셨어야 되거든요. 여기서 하셨던 거를 내년에는 선 보셔야 되거든요. 정말로 2016년도에 꿈꾸셨던 분이라면
더 큰 성과를 이루시는 형태가 되고요. 지난 해자축에라도 기해년부터라도 이걸 유지하셨던 분이라면 성과를 보신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이 정도면 뭐 일주별로 따로 보지 않더라도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일지로 사유축으로 되어 있는 정사일주, 정유일주, 정축일주 분들 설명을 이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정사일주 같은 경우는 인사형이 일어나게 됩니다. 인사형, 지지 임목과 사화가 이 형이라는 조정. 그러니까 임목이 사화를 생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목생화를 해주겠다는 거죠. 인성으로. 그러니까 관이 정사를 이렇게 생을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관에서 나와가지고 생을 해주려고 하는데 만약에 정사일주가 여자분이라고 쳐봐요. 관에서 사랑 주려고 하는데 이렇게 생해주는 게 불편한 거예요. 이 정사 입장에서는. 인성 주겠다고 하는데도 불편한 거야, 나는. 이 정사가 이 등돌림살이라고, 약간 등 돌려서 자는 그런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관의 사랑이 불편한 거지. 사실은, 이제 남들이 볼 때는 그것도 참, 복이라고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이 관의 이런 프로포즈도 자기는 불편하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정사일주는 어떻게 되느냐? 이거 줄 거면,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줄 거면 좀 나한테 맞춰서 줘라. 나한테 좀 적합하게 줘라. 안 맞으니까. 그래서 조정이 일어나게 됩니다. 조정이. 그냥 주지 말고 나한테 맞춰서 줘라. 그래서 사중경금으로 목을 이렇게 칩니다. 이렇게 막. 근데 관 입장에서는 안 입고 겠죠. 안 입고 올 것 같지 않아요? 기껏 생해주려고 들어갔더니 나한테 맞춰주라고 이렇게 까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민 입장에서는 기분이 좀 쎄할 것 같은데. 근데 일단 천간에서는 합이니까. 이걸 좀 더 그냥 직관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겁궁합은 너무 잘 맞는 거야. 겁궁합은 잘 맞는데, 뭔가 속궁합이 안 맞네. 그냥 그렇게 이해하시는 걸로. 어쨌든 맞춰가면 된다는 거예요. 맞춰가면 된다는 거고, 이게 지지에 일어나는 이런 형이나 합이나 이런 거는, 그러니까 과정상, 이게 벌어지는 현상 같은 거니까, 이게 좋다 나쁘다라고 뭐 하기는 그래요. 그러니까 과정상 이걸 맞춰가면 되는 거예요. 맞춰가면 되는 거고, 정화일관한테 일단 이민년이라는 건 좋은 기회예요. 이제 좋은 기회인데, 나한테 좀 맞다 안 맞다 이건 맞춰가기만 하면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정유일주 같은 경우는 이건 이제 내 재성이잖아요. 재성. 이건 내 재성에 대한 그 확인이 들어오는 거예요. 내 재성. 내가 깔고 있는 재성에 대한 확인이 들어온다. 너가 지금 점유하고 있는 공간을 관해서 이제는 내 허락 하에 들어와라. 이러면 그게 아까 말씀드린 그런 거예요. 어디 대기업 같은 데서 이제 들어와라. 합병 같은 게 있을 수 있어요. 합병. 근데 이제 정유 입장에서는 그냥 어떻게 보면은 그냥 내 마음대로 하는 게 편할 수도 있는데 들어오라고 하니까 조금 불편할 수도 있겠죠. 인유원진. 근데 이제 임목 입장에서는 있잖아요. 임목 입장에서는 얘 신금 같은 경우는 그냥 충으로 때려버려요. 그냥 충진다고 그냥 충. 왜냐면 얘도 생지고 임목도 생지란 말이에요. 둘 다 생지라 그냥 충 쳐도 돼. 뭐냐면 이 신금도 너도 생긴 지 얼마 안 되는 뭐 스타트업이라고 한다면 나도 스타트업이고 너도 생긴 지 얼마 안 되는 스타트업이니까 서로 충으로 우리 맞춰보자 하는 건데 일지 유금이란 건 얘는 좀 관록이 있는 거야. 이 유금은 관록이 있다고요. 얘는 함부로 못해. 함부로 하기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합병을 하더라도 얘네는 작은 업체인데도 불구하고 그 업계에서는 짬밥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들어와도 얘네 말을 좀 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 관 입장에서는 어떻게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죠. 이제 그 과정에서 이런 인유원진스러운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 분명히 이 관이라는 게 지배하에 이 정화가 합병이 돼야 되는 게 맞는데 얘가 원래 점유하고 있는 인프라가 더 강하다 보니까 얘가 어른이잖아요. 일단은 이 오행상으로는 유금이 더 어른이거든. 이제 그렇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 과정상의 그런 문제들을 해결을 하셔야 된다. 뭐 해결하면 됩니다. 시간이 좀 걸려서 그렇지 해결하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에 이제 정축일주 같은 경우는
축인합이에요. 축인합. 이 축인합 같은 경우는 정축과 임인의 관계 같은 경우는 이게 사실 합이 굉장히 강해요. 이거는 합이 완전 강해. 완전 끌어안아 버리는 거야. 완전히 끌어안는 건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래가지고 일이 진행이 안 돼. 진행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우리 사랑 이대로야. 그냥 축인합으로 영원히 여기서 그냥 붙잡아두는 형태가 된단 말이에요. 일의 진행이 늦어. 그러다가 이제 뒤늦게 갑자기 진행이 된다든지 스타트가 늦어진다든지 더디다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이 식신이란 건 있잖아요. 내 방식대로 하는 거예요. 내 방식대로. 일지 식신은 이 정축일주 입장에서는 일지 식신은 내 방식대로 했었던 사람이에요. 그냥 내 방식대로, 내 식대로. 이 얘기 나가면 우리 어머니가 좀 싫어하실 텐데, 우리 어머니가 정축일주신데 동생이 이제 바를 오픈을 했어요. 분위기 좋은 바를 오픈했는데 일제 식신이란 건 잘 안 바뀌는 거거든요. 그리고 축토니까 더 그렇겠죠. 바를 오픈했는데 제가 메뉴판을 보고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왜 그랬냐면 그 바의 메뉴가 우리 어머니가 진짜 잘하시는 알탕, 닭똥집, 바에 칵테일 바에. 그거 보니까 이제, 이거 우겨서 넣으셨구나. 어머니 식대로 이렇게 바를 운영하게 됐구나. 주방장 어머니 식대로. 이제 하여튼 그렇다는 거예요. 식신의 성분이 그런 거긴 한데, 거기에 정축이면은 그런 게 되게 강하다고요. 자기 식대로 하는 게. 근데 인목이 오게 되면 그게 사실은 이제 변화를 주는 거거든요. 이제 변화를 주려고 뭔가를 새로운 걸 받아들이는 거죠. 급하게 이제 받아들이려고 하는 건데, 변화를 주시겠죠. 이제 예를 들어서 새로운 뭔가를 받아들여서 변화를 주시는데 이게 쉽게 변화하진 않겠죠. 이제 한참 배우시긴 하겠지만 뭔가가 새롭게 나온다기보다는 계속 그걸 더 연구하거나, 근데 뒤늦게 이제 나중에는 폭발적으로 그게 새로운 것들이 쏟아져 나오겠지만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다라는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마 저희 어머니도 그 가을 지나서는 정말 신메뉴들이 많이 나오실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지지사유축이신 분들은 이런 조정 과정들이 있으실 거라는 뜻이고요. 초반에는 좀 답답하시더라도 초반에 이런 과정들을 겪고 난 이후에 이렇게 여름지나 가을에 이런 협의를 통해서 결과를 얻으시는 형태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예일주, 정미일주 보겠습니다. 정예일주는 해인합이 되고요. 정미일주는 해묘합, 정미일주는 이제 인미기문이 됩니다. 정예일주 같은 경우는 천합, 지합으로 이렇게 합이 됩니다. 여기 잘 안 써지네. 천합, 지합으로 이렇게 합이 되는데, 천합, 지합으로 이 해수도 수생목으로 이 인목을 강화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천간의 정임합도 이 목을 강화시키죠. 그리고 이 해수도 인목을 강화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이 목이 어마어마하게 강해지죠. 이 목이라는 지향점이 굉장히 강해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일지에서 투관했단 말이에요. 이 일지에서 관이 투관했다는 건 뭐예요? 내가 정말 내 의지로 내가 하고 싶었던 거예요. 내가 천간에 이렇게 관이 투관하지 않으셨던 분은 정말 소운송치하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정말 여기에 겁재까지 있으면 더 좋아. 겁재가 이렇게 있으셨던 분들은 더 좋은 거예요. 소운성취 하시는 거야, 정말. 관이 떠가지고 인성을 이렇게 달고 온다는 건 경쟁에서 이긴다는 뜻도 되고요. 경쟁에서 이기는 것 뿐만이 아니라 인성까지 강하게 만드는 거니까 부동산 취득도 되고 취업운도 되고, 여기에 물론 다른 글자들이 있으면 복잡한 일들이 따를 수는 있지만 일단 일주만 놓고 보자면 그렇습니다. 일주만 놓고 보자면 아주 좋은 형태가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정묘일주 같은 경우는 이거 잘못 썼네요. 정묘일주 같은 경우는 인묘방합이 됩니다. 인묘방합. 정묘일주 같은 경우는 인묘방합이 됩니다. 여기에 인목이 와서 방합이 된다는 건 있잖아요. 관이 와서 관과 내가 이제 협의를 하는 거예요. 협의를 하는데 이러면 좀 생각이 다른 거예요. 어떻게 생각이 다르냐? 이 관에서는 이 인목을 원하는 거거든요. 아까 초반에 설명드렸는데 정임합으로 우리 목을 갖자. 우리 애를 낳자. 나 애 있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정임합으로 우리 애를 하나 낳는 게 어때? 그랬는데 나 애 있는데? 목이 있는데? 여기 인목을 또 낳자는 거잖아요.
있는데 또 낳자는 거잖아. 축구팀 하나는 만들어야지 이러는 거예요. 이미 있는데 하나 더 만들어야 되니까 이렇게 되면 정묘 입장에서 있잖아요. 정묘 입장에서는 이 정묘 입장에서는 내가 이미 요것만 있으면 될 줄 알았어. 요거만 있으면 나 편인 자격증 있으니까 만약에 임목이 없이 그냥 임수만 왔다고 쳐봐요. 나는 이것만 있으면 될 줄 알았어. 나는 이 자격증만 있으면 될 줄 알았는데 얘랑 합하려고 보니까 이걸 또 만들자고 하네. 이걸 하나 더 갖추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하나 더 갖춰가지고 이것까지 만들자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좀 부담이 될 수 있죠. 그런 부분에서. 근데 어쨌든 이렇게 합을 하는 거니까 이참에 그리고 인성혼잡은 이제 투잡의 형태가 돼요. 투잡의 형태도 되고 이 관에 합하기 위해서는 뭐 두 가지를 병행할 수 있다. 뭐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미일주를 한번 볼까요? 정미일주는 아까 정축일주도 설명을 들었는데 정미일주는 이제 아주 쿨하게 거부를 하는 겁니다. 쿨하게 거부를 해. 쿨하게 정임 앞에서 우리 목을 이렇게 인성을 이게 천간에서는 이제 합의를 했잖아. 분명 천간에서는 합을 그랬는데 이제 몸이 안 받아들여지는 거죠. 기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인미기문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이 미토는 있잖아요. 미토는 이 목이 끝난 자리예요. 이 목의 임묘지거든요. 간목의 임묘지란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임묘진, 사오미, 여름이 끝난 자리잖아요. 여름이 끝난 자리야. 간목이 다 자란 자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새삼스럽게 이제 와서 애를 깐난쟁이를 또 키우란 소리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해묘미면은 끝났잖아요. 이제 금으로 가야 되는 시기에. 정미 입장에서는 나는 애를 다 키운 이혼녀라고 그냥 할게요. 막장 드라마를 써보자고요. 정미 입장에서는 나는 애를 다 키웠어. 근데 이제 새로운 남자를 만났는데 깐난쟁이를 데리고 온 거야. 생각해봐요. 애를 낳자 그러는 거야. 애를 다시 키우자 그러는 거야. 아까 정묘는 뭐라 그랬어요? 나도 애가 있는데 또 애를 갖자고 하니까 갑자기 애가 둘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정애는 뭐겠어요 그럼? 애가 없는데 애를 갖고 싶은데 애를 갖는 거잖아요. 해중의 간목이니까 애가 태중에 있는데 애가 나온 거니까 얼마나 좋아. 마음이 맞은 거지. 근데 정묘는 애가 있는데 애를 하나 달고 왔으니까 애가 둘이 되니까 힘든 거고 정미 입장에서는 이미 애가 다 커가지고 시집장가 다 보냈는데 애를 낳자 그러니까 이제 막막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목이 다 끝난 자리에 인목이 들어오니까 이거 거부하고 싶은 거예요. 이미 다 끝난 자리에 인목이 오는 형태가 되니까 되게 새삼스러운 거예요. 새삼스러워. 그리고 또 이거를 사실 제가 좀 다르게 설명드리자면 정미 입장에서는 목극토가 되거든요. 목극토. 인목으로 미토를 극한다는 건 있잖아요. 사실 쓸데없이 극하는 거예요. 쓸데없이. 이 인목이 미토를 쓸데없이 극하는 거라고요. 어디서 인목이 미토를 극해. 그냥 뻔히 다 아는 걸 갖고 이렇게 극하는 거거든요. 미토 식신 입장에서는 어디 애송이가 와가지고 자꾸 아는 걸 갖고 극을 하는 소리가 돼요. 그러니까 자꾸 이제 귀문이 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관에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게 그냥 뻔히 아는 걸 갖고 자꾸 이렇게 TMI 하는 거예요. 이미 다 아는 걸 갖고. 그러니까 이게 짜증이 나지. 기존에 하던 일이 있는데 관에서 나와서 이래라 저래라 단속을 하는데 그게 사실 알고 보면 너무 뻔한 거다. 이미 다 알고 있는 걸 가지고 잔소리한다. 어떻게 재밌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정화일가 분들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운세가 이렇게 점점 늦어지고 있네요. 제가 요즘 인트로 영상이 어떻게 운세 영상보다 인트로 영상이 요즘 반응이 좋아가지고 인트로 영상 지금 막 구상하는데 열을 올리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좀 어쨌든 이렇게 관심 가져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제가 단순히 운세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제 운세와 관련돼서 최대한 명리 공부와 관련된 명리 이론과 관련된 이야기들도 말씀을 최대한 많이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공부하시는 분들이라면 나와 그 관련된 일간들이 아니더라도 내 사주 천간에 이렇게 떠있는 글자들과 관련해서는 한번 같이 참고해서 보시면 도움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일간 올릴 때도 한번 참고 삼아 보시면 공부가 되실 거예요. 어떤 분들 이제 솔직하게 고백을 하시더라고. 자기는 사실 구독을 안 하고 지금까지 영상을 봤었다고 그러시더라고. 왜 구독을 안 하시고 그렇게 그러시지? 구독 진짜 꼭 부탁드리고 저한테 힘이 됩니다. 좋아요도 좀 눌러주시고 가능하시면 추천도 좀 부탁드릴게요. 정말 저도 이제 명리계 생존자로서 살아남으려면 이제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여러분의 응원이 참
절실합니다. 도와주세요. 제가 기적을 바라진 않습니다. 기적을 바라진 않는데 여러분의 이 구독과 좋아요는 정말 많은 힘이 됩니다. 제가 댓글에 다 답을 달아드리지 못하는데 최대한 성의껏 달아드리고 있으니 댓글도 부탁드리고요. 어쨌든 땡큐.